수도방위 사령부 김문상 대령 인물 분석. 1. 군 경력 및 주요 보직 이력. 김문상 대령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비육사장교에 해당한다. 1999년 소위로 임관한 후 주요 부대에서 보병장교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의 핵심 직위를 역임하였다. 특히 2020년대 초반에는 예비군 제52사단 예하 210여 단장 대령으로 근무하며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운영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 차장을 거쳐 작전처장 운영과장에 올랐고 2024년 말까지 수방사 작전 통제를 책임졌다. 육군 3사관학교 졸업, 비육사장교 임관, 17사단 51사단 등에서 보병장교 및 작전장교 근무, 제52사단 210여 단장, 대령 역임,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 차장 2023년,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장 2023에서 2024년, 2025년 1월부로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전복, 교육대기, 수방사 보직 해제. 의 경력을 통해 김문상 대령은 서울방위와 작전 통제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2023에서 2024년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 지휘통제실을 총괄한 최초의 3사 출신 작전처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 최근 이슈 12.3 비상계엄 사건과 김문상 대령. 김문상 대령이 언론에 크게 주목받은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내란 시도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통제하려 한 상황에서 수방사 작전처장이던 김 대령은 계엄군 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건 당일 밤 10시 49분경 특수전사령부 예하 602항공대대가 국회로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서울 비행금지구역가 75 진입 허가를 요청해왔으나 김 대령은 비행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승인을 보류하였다. 이후 계엄군 측이 거듭 진입 요청을 했으나 수방사는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상황을 조회한 뒤에도 관련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아 계속 승인을 유보했다. 결국 김 대령은 세 차례나 승인 요청을 거절하며 헬기를 서울 상공에 묶어두었고 밤 11시 31분에 이르러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계엄사령부로부터 직접적인 진입 승인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헬기 진입을 허가하였다. 그 결과 헬기는 40여 분 이상 지연된 밤 11시 43분경에야 서울에 진입하여 국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래는 당시 주요 상황의 타임라인이다. 22시 49분 특전사 602항공대대로부터 서울 공역 진입 허가 요청 접수. 김문상 대령 비행 목적 불명확을 이유로 승인 보류. 22시 50분에서 23시 30분 계엄군 측에 거듭된 허가 요청. 김 대령 합참의 조회 후 보류 지속,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 불가 입장 고수. 23시 31분 육군본부 계엄사 정보작전부장이 진입을 허가한다고 지시. 김 대령 내부 검토 후 승인. 23시 43분 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 진입 및 국회 헬기 착륙. 초기 요청 시각 대비 약 54분 지연. 계엄령 선포하에 이러한 항공 통제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김문상 대령은 수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규정상 비행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의 진입은 불허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출동 목적을 계속 물어도 답하지 않아 헬기 진입을 거절했다며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냐고 부하들에게 꾸짖을 정도로 명분 불분명한 작전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령 상황에서 김 대령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결정적으로 지연되었다. 실제로 국회 잔디 광장에 헬기 착륙을 막기 위해 대형 버스가 배치되는 등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계엄군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긴박한 노력들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수방사의 40여 분간 서울 공역 통제는 12.3 사태의 흐름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고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김문상 대령은 2024년 12월 12일에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목적 확답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 불가였다는 자신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였다. 2025년 2월에는 국회 비상계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지연 승인 경위와 군 내부 보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였고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참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군 내부 및 외부의 평가와 이미지. 군 내부와 사회 여론 모두에서 김문상 대령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는 12.3 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 군인으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함께 계엄작전을 저지한 조성현 대령 수방사 1경비단장 및 김용기 중령특전사 대대장과 더불어 쿠데타를 막은 비육사 3인방이라고 불리며 군인의 양심을 지킨 영웅으로 축켜 세워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헬기 40분 지연시켜 쿠데타, 흐트러뜨린 3인방이라는 평가와 함께 김문상 대령을 그 중에서도 단연 수훈갑으로 꼽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 예비역 장성은 다른 사람들의 공도 컸지만 김 차장이 단연 수훈갑이라며 김 대령의 결단이 계엄 저지의 결정적 공로였다고 평했다. 국회와 언론도 12.3 사태에서 수방사의 항공 통제가 계엄 실패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고 지목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 대령에게 서울 하늘 40분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군 내부적으로도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취했어야 할 판단을 한 것이라는 동료들의 옹호가 있으며 그의 행동이 헌법과 국민을 위한 군인의 본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장교들이 군인의 명예를 세웠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때 침체되었던 비육사 출신 장교단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김문상 대령 본인도 조직이나 상관보다 법헌법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일찍부터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지며 위법한 명령 거부는 군인의 헌법적 의무라는 그의 신념이 이번 사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이 있다. 한편 12.3 사태 직후 당시 군 수뇌부나 일부 보수 성향 매체에서는 김대령의 조치에 대해 군령체계 위반이나 항명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계엄사령부가 수방사의 결정을 뒤집고 헬기 진입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전시작전 통제권, 월권 행위 등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김대령이 상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때문에 징계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복 시 항명제로 다스리겠다는 엄포까지 했던 터라 김대령은 본인의 군사 경력과 신변을 걸고서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군 검찰 조사 결과 김문상 대령의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이 확인되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종결되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소신 행동은 조직 내에서 법을 지킨 군인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으며 군명예 회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4. 사회적 정치적 논란 및 주목할 만한 사항. 김문상 대령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논란은 주로 12.3 계엄 사태와 연결되어 있다. 해당 사건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내란 죄수사로 발전할 만큼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었기에 김 대령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정치권 뉴스에 오르게 되었다. 다만 김문상 대령이 직접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적은 없으며 특정 정파와 연계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난 바 없다. 그는 육사 항맥에서 벗어난 비육사 영광급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군 내부 파벌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계엄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논란이 있었다면 앞서 언급한 계엄화 명령 불복종에 대한 시비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이나 일부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123 사태 직후 김문상 대령 등의 조치를 두고 군기가 해이하다, 사령관 지시에 항명했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말 정권교체 격변을 거치면서 이 같은 비판 여론은 크게 힘을 잃었고 오히려 김문상 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을 포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실제로 2025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여 12.3 사태 당시 계엄령에 항거한 군 간부들을 특별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처럼 김문상 대령의 이름은 군 내란 음모를 막아낸 인물로서 국방개혁 담론이나 군인 권한 책임 논쟁 등에서 긍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그의 사례는 정치적 목적의 계엄에 대해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향후 군사교훈의 한 장으로 기록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문상 대령이 3사 출신, 장교로서는 최초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직위를 맡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수방사 같은 요직은 육사 출신들이 독식해온 경향이 강했는데 김 대령은 비육사 출신 장교도 능력만 있다면 수도, 방위의 중책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이는 계엄 저지 활약과 맞물려 육사 위주의 인사, 관행에 대한 군내 담론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2024년 말 사건 이후 육군본부 직할 교육기관 3사관학교로 전보되어 한때 한직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정권이 교체된 2025년 이후 오히려 특진 후보로까지 거론되며 평판이 회복되었다. 현재까지 범법 연루나 개인 비위 등 다른 논란은 전혀 알려진 바 없으며 오직 12.3 사건 관련자이자 군인으로서의 소신 행동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5. 공개된 인터뷰 및 공식 발언 내용. 김문상 대령은 언론과 대중에 직접 입장을 밝힌 사례가 드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인터뷰와 공식 증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인터뷰로 2024년 12월 한겨레 21 보도를 들 수 있는데 익명을 전제로 한 통화 인터뷰에서 김 대령은 헬기 진입 불허 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헬기와 드론까지 매일 승인 검토하는 게 내일이라며 평소에도 산불 진화가 환자, 후송 등의 긴급 비행 계획은 문제없이 승인해왔지만 계엄군 헬기는 계속 진입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특전사 쪽에서 계속 승인해달라는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냐며 하급자를 야단쳤다고 밝힘으로써 출동 목적을 끝내 밝히지 않은 계엄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계엄 당시 수방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승인 보류 결정의 정당성을 김 대령 본인의 입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국회 증언을 통해서도 그의 소신이 일부 공개되었다. 2025년 2월 국회 비상계엄 진상조사특위의 참고인으로 나와 김문상 대령은 상부의 승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합법성 검토를 우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인의 최우선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장은 함께 증언한 조성현 대령의 발언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는 사명에 귀결되지 않는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김문상 대령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군인상을 거듭 천명하면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군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문상 대령이 직접 집필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은 공개된 바 없다. 그는 전형적인 작전 야전 장교로서 학술 활동보다는 부대 지휘와 임무 수행에 집중해온 인물이다. 다만 12.3 사태 이후 군 내부 교훈집 작성이나 합참 차원의 사후평가 보고서 등의 그의 행동 사례가 포함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석상에서 김 대령이 남긴 발언들은 후배 장교들에게도 회자되며 군인은 국가와 헌법에 충성해야 하며 필요시 상관의 명령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그의 법이 우선이고 불법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신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김문상 대령은 뚜렷한 원칙과 용기로 군 복무를 수행해온 인물로서 12.3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현대사와 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군인이 되었다. 그의 군 경력과 행동, 그리고 이후 평가와 발언들은 군의 역할과 충성의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